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반 기본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공모주 투자를 하는데 가장 기본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건데요. 이 계좌 개설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혹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해당 사항을 정리해드리고 청약 자격을 우대받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증권사 계좌 개설 단기간에 다수 계좌 개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또한 계좌를 개설할 때 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좌 개설을 언제까지 해야 공모주 청약이 가능할지 증권사별로 정리를 하고 청약 배정 시에 중요한 청약 자격 높이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증권사 계좌 개설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증권사 계좌 개설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증권사 계좌 개설에도 순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11월 말 명신산업 청약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미래에셋 대우 대비해서 현대차증권이 경쟁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서 현대차증권 계좌를 개설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김파고씨는 스마트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던 중에 현대차증권에서 단기간 내 금융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 종합매매계좌는 개설할 수 없다는 메시지 팝업이 떴습니다. 오늘까지 계좌를 개설해야만 청약을 할 수 있던 상황에서 만약 이런 메시지가 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모주 투자를 위해 가장 기본 준비물인 증권사 계좌 개설에 있어 주린이들을 괴롭히는 건 바로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금지로 인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증권사 계좌는 크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혹은 증권사의 지점 또는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대면 방법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예처럼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게 가장 간단하지만 만약 20영업일 이내에 계좌 개설을 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차선으로 지점에 방문해서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점에서조차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두 군데 증권사가 있습니다. 바로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인데요. 이 두 증권사의 경우에는 지점에 방문하더라도 20영업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계좌 개설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해당 증권사인 NH와 대신을 가장 먼저 개설하고 이후에 지점 방문을 통해서는 20영업일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한국투자, KB증권, 하나금융투자를 개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이 없어서 비대면으로 언제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미래대우, 삼성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의 경우를 개설하시면 단기간에 증권사 계좌를 많이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나와 있는 표는 12월 7일자 기준으로 제가 작성한 표인데 증권사별 계좌 개설 여부가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로 개설하시기 전에 본인이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12월 남은 청약 일정 살펴보면 오늘이 12월 8일인데요. 12월 8일 기준으로 FN가이드 신영증권, 알체라 신영증권, MBT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지노맨컴퍼니, 그리고 한국투자 이렇게 신영증권 2개, 미래에셋대우 1개, 한국투자증권 4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12월에 공모주 청약을 하려는데 신영, 미래, 한국 세 증권사 계좌가 모두 없다면 신영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은행에 가셔서 연계 계좌를 만드시고 한국투자 역시 지점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한 후에 미래에셋대우를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새 계좌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인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서 계좌 개설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네이버에 검색하실 때 한국투자증권 계좌 개설이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계좌라고 검색하면 뱅키스 계좌 개설이 나오는데요. 해당 증권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신청하신 이후에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국내 주식 한 주를 주고 있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 이 외에도 키움증권은 4만원을 주고 신한금융투자 역시 주식 한 주를 룰렛으로 뽑아 제공해주는 등 증권사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처음으로 비대면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라면 해당 정보를 잘 이용하시면 계좌 개설하면서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네이버 페이에 혜택 쿠폰에 있는 투자란에
다양한 네이버 페이와의 협업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난주 DB금융투자의 TLB를 청약하기 위해서 DB금융투자 계좌를 개설할 때 네이버 페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해당 이벤트를 신청하고 계좌를 개설했다면 네이버 포인트 2만원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계좌를 개설할 때 언제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증권사별 공모주 청약 가능 계좌 개설 시점을 살펴보면 청약일 시작 이전에 계좌 개설 완료해야 청약할 수 있는 증권사는 NH, 하나금융, 삼성, 대신, 교보, 한화가 있습니다. 청약 초일까지 가능한 증권사는 한투, 키움, 신영, DB이며 청약 2일차까지도 계좌 개설 후 청약할 수 있는 증권사로는 미래에셋, 신한금융, KB, 유한타 그 외에 많은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청약 자격 우대 조건 만드는 꿀팁입니다. 공모주 주관을 가장 많이 하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할 때 50% 한도, 100% 한도, 200% 한도, 300% 한도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우 세분화되어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한 인바이오가 있을 텐데요. 인바이오는 5,800원이 공모가였는데 온라인 등급 시에는 50% 한도만 주어져서 5,000주까지만 청약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1,45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일반 등급은 100%인 만주, 우대 등급은 200%, 300%까지도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내가 청약하고 싶은 자금보다 청약할 수 있는 수량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대 등급을 받는 것이 공모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우대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마다 우대 등급을 적용하는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평균 예탁 자산 그리고 주식 약정 금액을 이용합니다. 한국투자의 경우에는 일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3개월 평균 자산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약정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00% 한도인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평잔 5천만원 이상 혹은 3개월 주식 약정이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주식 약정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자산은 갑자기 증가시키기 어렵지만 주식 약정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약정이라 함은 내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서 매수하거나 매도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2월 3일에 1,000만원어치 매수하고 다시 일주일 뒤에 1,000만원어치 매도했다면 내가 12월 약정을 일으킨 금액은 2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앞에 살펴본 주식 약정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할 때 내가 꼭 1억 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을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 1억 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팔 때는 0.25%의 매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도할 때 25,000원의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유관기간 비용까지 아주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주식 약정 금액을 채우려다가 세금으로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주식 약정 금액을 채우려고 삼성전자를 운이 좋게 7만원에 매수하고 다시 7만원에 매도했다면 주식의 매수 단가로는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매도할 때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0.25% 손해를 본 셈입니다. 중소형주 우대를 받기 위해서 약정을 하는데 중소형주 수익이 치킨값 10,000원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세금으로 25,000원을 내게 된다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꿀팁이 존재합니다. 바로 주식과 달리 ETF에는 매도세가 없다는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ETF를 매수하고 다시 바로 매도하면 세금 없이 약정 금액을 채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ETF인 코덱스 200을 살펴보면 코덱스 200을 오늘 36,355원에 먼저 원하는 금액만큼 매수하고 다시 해당 금액에 매도를 할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유관기간 수수료만 아주 조금 내게 됩니다. 물론 증권사의 수수료도 조금 내게 되지만 유관기간 수수료의 경우에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중이고 증권사의 수수료 역시 비대면 신규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평생 우대를 해주는 증권사가 많기 때문에 거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평생 수수료 우대 혜택 증권사 비교한 영상은 오른쪽에 링크 달아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유관기간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평상시 0.0036396%인데요. 이는 1천만원 매도할 때 360원을 거래소에 유관기간 수수료로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ETF로 거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12월 8일 거래대금 상위 10개 ETF를 표로 표시해 두었는데요. 요즘 레버리지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레버리지 거래가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코덱스 200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덱스 200은 거래량도 많고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 추종과도 큰 오차가 일어날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ETF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약정 금액을 채우면 증권사에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의 수수료만 내고서도 우대를 받아서 공모주 청약에 더 많은 배정을 받아 공모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주식 유치원 야너주는 주식 리딩방을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제가 야너주라고 검색했더니 6개나 칭 채널이 존재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유치원 야너주는 절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구독자분들 조심하시고 사기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 책임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 기본편으로 주식 계좌 개설부터 비대면 계좌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대 등급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우대 등급을 쉽게 채울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